자, 또 시장 정보회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주변에 월급 빼곤 다 오릅니다. 그렇죠?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대를 기록했네요.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요즘 등락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자산들, 뭐 오늘 아침에 조금 이따 또 다루겠지만 상품 원자재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또. 네, 곡물 가격 뭐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그 관심 대상이지만 그냥 불이 붙고 있어요. 큰일 났는데 웃으면서 살 얘기는 아니고 먹고 살 일이 이제 걱정입니다. 주가도 조금 반응을 해주겠죠, 우리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이 오르는 거는 뭐 이수철 이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개별 기업들, IT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데 삼성전자는 왜 저 자리일까? 이 궁금증을 많이. 삼성전자는 투자가들께서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 보면 김기남 부회장이 자사주를 추가를 하였죠. 매입을. 예,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살 때는 이거는 대체적으로 신체의 비율로 하면 발목 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징적인 어깨에서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어깨에서는 오히려 좀 그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팔게 되면은 시장의 우려가 커지게 되는 거죠. 과열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그 상속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일 뉴스 보면 뭐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뭐 큰 폭의 투자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70조 원 얘기도 또 나오대요. 뭐 60조, 70조, 10조 단위로 계속 하루 단위로. 어찌 되었건 간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 선점하고 있는 지위를 유지하고자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간에도 삼성전자의 성장과 맞물려서 동반 성장이 되어지고 있는 기업을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대장은 아직은 제자리에 있지만 어찌 보면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었던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갈 길을 가지 않을까. 그래도 지루하고 못 견디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김기남 부회장이 주식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당장 오늘 주가 띄운다 이건 아닐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뭐 무릎 밑에 발목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좀 답답한 시간 지나고 나면 지내놓고 보면 이쁜 조정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또 이 밸류 체인 뭐 늘 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워낙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는 부지기수죠. 사실. 맞습니다. 정확히 저도 세보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2,500여 개 기업들 중에 삼성 쪽하고 관계가 없는 회사가 몇 개가 될까? 괜한 질문을. 자, 그래서 오늘 또 기업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들여다보고자 하시는지요? 지난 방송에서 디자인 파운드리로서 자리매김이 잘 되고 있는 인탑스를 소개해드렸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단선 부품에서 모듈까지 디자인서부터 전자통신 제품 인가공 생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KH바텍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KH바텍. 예전에는 이제 브라켓에서 이제 힌지 뭐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용어죠. 사실 그게 뭐 전문 용어일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경첩이고 이제 보호하는 케이스의 일종.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데이터의 교류가 많고 영상 같은 것도 요즘은 이제 폴더블 보시잖아요. 저희 지인들도 TV가 없는 산 속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인가 이상한데 저희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MBN은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도심을 피해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이 폴더블 폰은 그래도 가지고 들어가신다 그래요. 그렇죠. 화면이 크기 때문에. 펼쳐가지고 영상 보면 좋다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그 폴더블의 또 힌지 이것도 관련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일단 그 사업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일단 그 기구 부품부터 저희가 좀 한번 쭉 훑어보고자 합니다. 알루미늄 파트가 있는데요. 알루미늄 이 아노다이징 기법
을 적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죠. 아노다이징은 깎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노다이징이라고 뭐냐 하면은 양극과 산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의 양극을 산화를 시켜서 경도나 내식성, 기기적 성질을 증가시키고 색상까지 입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상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케이스도 해당되지만 왜 그 알루미늄 주전자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흰 알루미늄 주전자를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게 되면 노랗게 변화가 되거든요. 도금하고는 틀립니다. 도금은 음극을 산화시킨 거고요. 아노다이징은 양극을 산화시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내구성이나 내식성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알루미늄 파트를 아노다이징하는 기술이 시장에서 상당히 어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파트가 있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가볍죠. 그러면서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초경량, 초박형 디자인을 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전자파 차폐형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아연 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재로서 골조 역할, 뼈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구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의 강도를 보강한다거나 외관을 갖다 좀 미려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채택이 되어지고 있고, 스탬핑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티타늄 알로이 같은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박판으로 가공하는 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CNC 머시닝 파트 같은 경우는 시니스 유니바디와 아노다이징의 유련 외장 목적으로 가공을 하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ADC 파트가 있는데, ADC는 아노다이저블 다이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가하리라 생각하였었던 알루미늄을 다이 캐스팅을 한 이후에 외장을 아노다이징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사실 그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에 채택이 되면서 회사의 이익 기여도를 높아졌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금년 1분기에 전 세계 시장 마켓쉐어 1위를 달성하면서 7천만 대 넘게 팔 수 있었던 것 중에는 이 A 시리즈도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게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설트 다이 캐스팅이라고 해갖고 과거에는 가공을 할 때 금속 덩어리를 통째로 가공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외장면은 압출제, 스테인리스나 티타늄 등의 합금을 적용해서 아노다이징 증착 처리를 하고요. 내장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을 통해서 절삭 가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면서 공급사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모션 모듈이 있는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여타 경쟁사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 폴더블 제품이죠. 네. 폴더블 제품의 기능에 숨은 역할을 한 제품이거든요. 이 경첩이라고 하지만 접히는 부분에. 네. 그 폴더블 제품에 채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폴더블 제품이 모델이나 새롭게 채택되는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이런 폴더블 힌지와 관련된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객사의 니드에 맞게끔 힌지나 슬라이더 이것을 갖다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각종 전기물이나 외장재를 KC 바텍의 프레임에 내장을 하고 모션 모듈에 장착을 해갖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와 확장된 조립을 제공해주는 VASA 바사 사업도 지금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완제품과 관련해서는 뭐 모바일 액세서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열 회사가 하고 있는 FPCB 사업도 그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좀 호전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KC 바텍 같은 건 정밀 가공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 초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전장용 부품도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열과 관련돼서 주간 주행 등이나 포지셔닝 램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등의 브라켓 부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팩에 엔드 플레인트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더욱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 한 가지 홈페이지 보시면 기타 신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이 목에 거는 360도가 촬영이 되지는 그런 카메라 제품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다가 거는 거요?
뭐 예, 그러니까 고프로 같이. 예, 목에다 이렇게 걸게 되면은 네. 렌즈가 세 군데가 있어서요. 120도, 120도, 120도 커버를 하면서 목에 걸고 촬영을 하게 되면 360도 올 어라운드가 되는 그 제품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거 다 하네요. 네. 네. 별거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네.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너무 모바일에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 이후에 전장이다. 이 뛰어난 가공력을 통해서 배터리 부품이다.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게요. 좀 전에 이제 자막은 보셨지만 이제 영어 공부 시간은 끝나고 네, 뭐 수태다 영어인데 이제 알아듣기 쉬운 영어는 아니고 미나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윤여정 씨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네. 뭐 BTS는 어디 갔습니까? 이거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자 그 힌지 외장 힌지라고 하잖아요. 폴더블 폰을 접었다면 이 바깥쪽인데 네. 거기에 이제 먼지 같은 게 많이 끼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안 끼게 하는 기술. 그다음에 생활 방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렇죠. 하더군요. 예.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에 붙어 있는 경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캡처하면 나갈 때 이따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KC바텍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과 관련돼서 사실 좀 폴더블 제품의 시장 확대가 조금 좀 슬로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는 좀 슬로우했지만 2분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속화될 수 있겠네요. 네, 소비 같은 폴더블 것도. 모델이 모델 수가 늘어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서부터는 올 하반기는 노트 모델이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노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추정컨대 아마 중저가 폴더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폴더블에는 당연히 KC바텍에 힌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힌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구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펼쳤을 때 이게 180도 이상 또 꺾이면 또 안 되죠. 됩니다.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손상이 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힌지를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그냥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졌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 갤럭시 Z 플립서부터는 CAM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한 신형 힌지가 그 탑재가 되어지고 있는데 네. 이 신형 힌지 같은 경우는 뭐 하이드 어웨이 힌지라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예,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기존의 1세대가 톱니바퀴로 구동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사가 있는 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탁 안정화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180도까지 정확하게 펴지게 되는 이거는 이제 폴더블 힌지에서 갤럭시 Z 플립용 폴더블 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우측이 1세대 모델이고요. 네. 좌측 보시면은 더 확대해 보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 부분에 경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저 굉장히 폴더블 단순하게 힌지 생각했는데 복잡다단하잖아요. 네. 저거를 깎고 뭐 아까 아노다이징 가공하고 네. 하는 것이 그것이 일단 그 후발 업체들의 진입 장벽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지금 보면은 폴더블 제품이 한 번 펼쳤는데 앞으로는 2번 펼치는 제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2번 펼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힌지가 2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예, 3단으로. 자판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힌지 채택되는 것이 기존 폴더블보다도 훨씬 채택되는 힌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이 한 대를 팔아도 KC바텍은 매출이나 수익이 더 기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외장 힌지는 듀얼로 되면은 에스코넥도 하나요? 뭐 시장에 에스코넷도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내장 힌지는 파인 예. 테크닉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중심은 KC바텍. 네. 이렇게 KH 보시면 바텍.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5,50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위로 주가가 여유가 좀 보이는지 상승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나요? KC바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것이 안정을 취하고 전장이면 전장 그리고 이제 인도 공장이 또 본격적으로 되면서 네. 그 신규 거래처도 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롱텀으로 놓고 봤을 때 신고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인도 코로나 괜찮을까요? 영향 없을까요? 그거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전략을 참고로 제시해 주신다면은 네, 매수가 현재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3,300원이니까 한 네. 10% 정도 잡고, 네. 좋습니다. KH바텍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풍문 얘기 좀 더 진입해 보죠.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소문들이 좀 바람에 날려오던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상속과 관련된 네. 이야기들이 많죠. 어제 삼성물산도 조금 꿈틀했던 것 같은데. 네, 삼성생명이 신고가 나고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삼성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삼성물산한테 넘기고 삼성물산이 또 세금을 내고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내놓고 봐야 될 텐데요. 그거는 그냥 경우의 수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IR을 했는데 상당히 좀 시장의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 SDS. SDS. 예. 네. 삼성그룹의 SI 업체이죠. 삼성 SDS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이 3조 610억 원으로 전년보다도 25%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2,170억으로 26%의 호실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IT 제품 매출이 호조가 되면서 물류 부분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브리타 RPA의 대외 고객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대외 고객향 클라우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면 동탄에 1조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2023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삼성전자가 뭐 40조, 50조, 60조 대규모의 투자를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SI 매출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삼성 SDS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 내 물류도 이쪽에서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그 이건희 회장의 상속과 관련돼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될 것인가 했을 때 삼성 SDS와 관련돼서 외국계의 의견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JP모건 자료에 따르면은 삼성가가 뭐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서 직접 납입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보유 지분을 갖다가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계사들하고 영향을 제일 적게 미치면서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 SDS가 제1순위로 그리고 그다음에 삼성생명, 삼성물산의 순위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JP모건 자료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업이 좋아지면서 이런 상속과 관련돼서 관심이 전일 좀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자, 또 다른 기업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유통 쪽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BGF입니다. 지주사입니다. 네. CU 편의점 CU. 네. 예. CU를 운영하는 것은 BGF 리테일이고요. 그 BGF는 그 위에 있는 지주사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ESG 되어지고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데 E 같은 경우는 엔바이러먼트고 S 같은 경우는 소셜 사회적인 책임이고 G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가버넌스이기 때문에 그 BGF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BGF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가맹점 사업으로 공생관계 유지되어지고 있고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ESG에 최적화된 기업이다라는 것이 회자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이 BGF 에코바이오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생분해성 소재와 관련돼서 뭐 롯데정밀화학이다 여러 네. 회사가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생분해성 소재의 사실 그 원재료는 그 뭐 옥수수나 그런 데서 추출을 하게 전분 되거든요. 같은 거. 예. 네. 그래서 생분해성 그 제품은 원래 폴리젖산입니다. 네. 그래서 PL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옥수수나 뭐 사탕수수나 카사바에서 전분을 추출해서 그 전분을 중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일종의 칩 형태로 나서 그걸 가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BGF 에코바이오는
그 가공을 하는데 발포 기술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타사 제품보다도 원료 사용량을 4분의 1로 축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장 일각에서 지난번에 골프장 매각한 자금을 통해서 네. 이 BGF 에코바이오의 공장 증설이다 여타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푸시를 하게 되면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당장 지금 보면은 그 생분해성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뭐 커피 잔이나 일회용 커피 잔이나 그릇 용기에 후에 납품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는 그 도시락 용기 뭐 그렇죠. 일회성, 확장성이 큽니다. 네, 용기는 다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내년서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이 친환경 소재와 관련된 네. 적극적인 푸시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되면서 본격적으로 더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회자되었습니다. 네, BGF에 숨어 있는 알짜배기 비상장사 이 네, BGF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입니다. 네, 비상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재밌는 회사입니다. 네. 네. 긴 호흡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네. 회장님이 홍석조 회장님이시고 네, 홍석현. 지금은 이제 그 장남 차남 네. 해서 이제 지배 구조가 정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큰 아들은 BGF 리테일, 네. 둘째 아들이 BGF 에코바이오. 네. 하여튼 뭐 삼성 홍라이 여사하고 다 이렇게 형제분들이시라서 전일 시간의 종가 특징 좀. 네. 캠온이 시간에 플러스 9.91% 강세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날 노바백스의 CEO인 스탠리 에르크를 만나게 됐을 때 네. 그것과 관련돼서 백신 생산 협력 논의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이 반영된 것 같고요. 노바백스 CEO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래서 전일 시간에 플러스 2.61%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노바백스 CEO가 안동 공장을 방문한다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DGC가 플러스 4.33% 강세를 보였는데 이원 다이너. 네, 긴 이름이 어려워요. 영문으로 EDGC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어지면서 진단 키트와 관련돼서 좀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팜젠 사이언스도 플러스 2.72% 같은 맥락으로 강세를 보였고,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회사인 엑세스 바이오가 흑자 전환하였다라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 자회사군요, 엑세스 바이오가. 네네. 오. 그리고 게임주인 썸에이지가 플러스 2.19%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데카론 M 모바일 제품이 지금 그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 탑에 진입을 하였다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10 안에. 네네. 오, 데카론 M, 네. 썸 에이지 이것도 시간에서 좀 움직였군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시장 정보들 몇 가지 짚어봤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약간 풍문에 관련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볍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